그 다음에 핵심구, 기타 공사용 기계죠. 자, 우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보고 넘어가죠. 아스팔트 포장 기계의 종류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이제 뭐 배치 플랜트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터, 이거는 까는 거죠.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마무리하는 거고요. 이 정도 좀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피니셔의 시간당 작업량은 V 곱하기 속도 V 곱하기 폭 W 곱하기 두께 T 곱하기 밀도 D 곱하기 E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부피 곱하기 밀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Q가 어떻게 됩니까? 톤 퍼 아워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게가 나올 거니까요. 자, 여기서 왜 1000을 안 곱해줬냐? 보면은 V가 메타 퍼 아워니까 곱힐 필요 없죠. 롤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였으니까 1000을 곱했는데 여기는 빌려고. 그러니까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공식이 조금 H 대신에 T를 썼다는 거 외에, 그 다음에 무게로 나눴기 때문에 밀도로 곱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데 한번 보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우리가 학습 포인트에 있는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 다진 기계를 투입하는 순서. 자, 초기에는 머케덤이고요. 중간에는 타이어고, 완성 마지막에는 텐덤입니다. 텐덤 우리 아까 나왔었죠. 마무리할 때 많이 쓴다고. 표면을 매끈하기 위해서는요. 머케덤은 아무래도 자국이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머케덤, 타이어, 텐덤이라는 거 조금 순서 조금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 기계인데요. 자, 콘크리트 스프레드 피니셔 슬립폼 페인인데요. 스프레드는 까는 겁니다. 기층 위에 고르게 펴는 기계고요. 피니셔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은 마무리하는 것, 다듬질 하는 것이고요. 자, 슬립폼 페이브인데 이거는 자주 나온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콘크리트 공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슬립폼 페이브는 거푸집을 이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푸집이 필요 없고 하는 다짐, 그러니까 깔기, 마무리, 그 다음에 다듬질 연속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것 정도 알고요. 슬립폼 페이버에 대해서는 다시 콘크리트 공에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넌데이터도 여러분들 나중에 콘크리트 공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넌데이터라는 것은 범람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이것은 모래를 계량할 때 물로 완전히 포화시켜서 수분의 함수량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건조시 같은 용적으로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넌데이터, 와셔크리터 같은 건축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그건 토목 기사는 안 나오고 이넌데이터는 용어 정도로 나오니까 외워놓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넌데이터가 뭔지나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쭉 설명해놓고 이것이 뭐냐는데 여러분 이넌데이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설 쓰는 종류는 펌퍼 준설선, 버킷 준설선, 디퍼 준설선, 그래프 준설선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준설선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 펌프 준설선은요. 자, 이거는 선박에다가 샌드 펌프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하고 토사를 같이 펌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해안 내립에 많이 쓰는 거고요. 버킷 준설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준설선에다가 버킷 굴착기를 집어넣은 것이 설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퍼 준설선은요. 배에다가 선박에다가 파워쉐벨, 자, 파워쉐벨 기억나십니까? 단단한 토지를, 단단한 지반을 굴착하다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안반 굴착,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굴착, 준설선에 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지반에 쓰는 거고요. 그래버 준설선, 자, 그래버 다른 말로 뭐죠? 해머 그래버였죠? 해머 그래버. 자, 클램쉘, 기억나시죠? 클램쉘이니까 뭐, 이건 뭡니까? 선박에다가 클램쉘을 장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펌프 준설선은 뭡니까? 내립 같은데 버킷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조류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데 이것은 학습 포인트 거 좀 외워놓으시고요. 디퍼 준설선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지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굴착 깊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은 클램쉘 가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굴착했을 때 그 굴착면이 매끈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굴착 깊이에 대한 영향은 그래도 적게 받는 거고 조금 요것은 종류를 좀 외워놓으시고요. 학습 포인트 교재의 학습 포인트 정도만 정리하면은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문제 5번인데요. 자, 우리 시간당 작업량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보죠. 규격 베톤 아스팔트 플랜트를 사용하여 포장 두께 T = 0.5cm니까 얼마일까? 0.05m가 되고요. 포장폭 B = 6m를 도로 연장 10km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고자 한다. 아스팔트 페이버 피니셔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시오.
자, 있었죠. 이거는 공식이 뭡니까? V 곱하기 W 곱하기 T 곱하기 D 곱하기 2였습니다. 속도 V가 180m/h니까 그냥 180 곱하면 되고요. 폭 W는 3m니까 그냥 곱하면 되고요. T는 조금 전에 5cm니까 0.05m가 되고요. 자, 밀도 D는 어떻게 됩니까? 2.34 톤/m 3cm 그냥 넣으면 되고요. 효율 E가 0.8이니까 50.54 톤/h가 되겠죠. 그죠? 왜? 부피 곱하기 밀도니까 무게가 나오겠죠. 톤. 이건 뭐 쉽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용어 설명인데요. 자, 여기는 용어 설명이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죠. 자, 접지압은 언제 나왔습니까? 최고 앞에 나왔었죠. 접지압, 트래피커빌리티 할 때 나왔었죠. 그죠? 자, 접지압은 뭡니까? 총 장비의 중량 나누기 접지 면적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운정 장비의 전 중량 나누기 접지 단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공식을 보면 전 장비 중량 접지 단면적인데요. 자, 고백에 보면 접지 단면적은 캐터필러라는 것은 뭐냐면 무한궤도입니다. 무한궤도의 폭 곱하기 접지장. 그러니까 접착되는 부분의 길이겠죠. 그죠? 여기 면적인데, 왜 2를 곱했냐면, 무한궤도는 2개죠, 2개. 그러니까 곱하기 2를 곱했으니까, 그거는 뭐 쉽게 이해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견인력인데, 자, 림풀이라 그러는데, 림풀은 작업 속도는 견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는 보시고요. 림풀 공식은 견인계수 곱하기 구동률 하중입니다. 구동률 하중은 어떻게 돼요? 동력이 전달되는 바퀴의 걸리는 하중이 되겠죠. 견인계수는 쉽게 말해서 마찰계수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행저항에서 회전저항은 자, 건설기계가 주행할 때 노면의 상태, 타이어의 변형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저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전저항은 장비의 총 중량입니다. 위에 림풀에서는 구동륜 하중이었는데 여기는 장비의 총 중량 곱하기 회전저항 계수고요. 그 다음에 경사저항은 뭐냐?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차가 갈 때 오르막을 갈 때는 힘이 많이 들 거고 내리막을 갈 때는 힘을 적게 들 겁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비해서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경사저항이 크겠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건설기계가 경사를 올라갈 때 발생하는 저항을 말한다. 이거는 10kg 톤, 10 곱하기 장비의 총중량 곱하기 경사 퍼센테이지인데요. 자, 여기서 위의 공식 10은 10kg/톤이기 때문에 단위가 kg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0.01 곱하기 장비의 총중량 곱하기 경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톤입니다. 톤. 그러니까 위에 공식을 쓰면은 경사저항이 kg이고요. 아래 거는 톤인데 이거는 뭐 조금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입찰 방식의 종류인데요. 요거는 시험에 과거에 나왔던 것은 주로 뭐 진행 경쟁 입찰인데, 자, 한번 보죠. 공개 경쟁 입찰은 어떻습니까? 계약 조건을 간보나 신문 등에 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모두 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 경쟁은 경쟁인데 몇몇 사람을 지명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기업주가 도급자의 재산, 신용, 기술, 경력 등을 조사해서 해당 공사에서 적합하다고 하는 회사들 중에서 많겠죠. 많지만은 그 중에서 몇몇 정도의 수많은 업자를 선택해서 입찰하는 방식이죠. 이게 진행 경쟁 입찰이고요. 제한 경쟁 입찰은 뭐냐면은 자격을 제한해가지고 그 자격에 대해서 만족하는 회사들만 어떻게 됩니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요거는 크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또한 여러분들 요 지명 경쟁 입찰 정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가능도 문제만 보시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1번, 문제 1번 한번 보죠. 다음과 같은 불도저의 접지압을 계산하시오. 단, 소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트럭트의 단위 중량 1.7, 17톤. 자, 그 다음에 전장비 중량 22톤. 전지장 270cm. 캐터필러의 중심 거리 2m. 캐터필러의 폭 55cm입니다. 자, 문제 보면요. 캐터필러가 양쪽에 무한 궤도가 2개 있겠죠. 2개 있는데, 요것이 바로 접지장이라 그랬죠. 제가 접지장. 접지장이고요. 여기 폭이 됩니다. 폭.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총 장비의 중량이 요 두 면적에 의해서 작용되니까,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있지만, 접지의 단면적은 접지장, 요 접지장 곱하기, 자, 접지장 곱하기 폭. 그 다음에
양쪽 두 개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면적 A다는 겁니다. 면적 A. 그러니까 구하면 왜 접지장이 얼마였죠? 자, 접지장이 2.7m, 2.7 곱하기 폭이 55cm니까 0.5, 5 곱하기 2 하니까 이것이 얼마냐면 2.97m 제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접지압은, 자, 접지압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접지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장비의 총 중량이 얼마입니까? 장비의 총량이 22톤이니까 어때요? 이 장비의 총 중량이 22톤이면 22톤 나누기, 자, 요 면적 2.97. 자, 2.97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7.41 톤 퍼 메타 제곱이 나오겠죠. 톤 퍼 메타 제곱.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뭐 그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핵심 문제 2번 한번 보죠. 채적상에서 로드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로드의 중량이 10톤이고 구동륜 하중이 80% 전달된다. 쉽게 말해서 자, 로드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죠. 이렇게 그리는데, 자, 이 구동륜 하중이 만약 여기에 다 그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장비의 총 중량이 뭐냐면 10톤인데 여기에 몇 프로 구동륜 하중에 자, 이 마찰에 의해서 여기에 마찰에 의해서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마찰력 R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마찰력이라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법선력 곱하기 마찰 계수 뮤이죠. 그죠? 법선력 A 곱하기 마찰 계수 뮤인데, 우리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자, 여기에 걸리는 하중이 몇 프로냐면 80%다 그랬습니다. 80%.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구동륜 하중이 8톤이 되겠죠. 8톤. 8톤. 이것이 바로 구동륜 하중이 되죠. 구동륜 하중. 동력이 전달되는 하중이 80%가 여기는 물론 2톤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여기에 이 밖의 마찰력이 아니라 이 밖의 마찰력에서 가니까 얼마야? 파 곱하기 자, 마찰 계수 뮤 모르니까 뮤를 넣고요. 이게 얼마냐? 님풀이 얼마냐면 5톤이었다는 거죠. 5톤. 그러니까 얼마야? 뮤는 얼마야? 8분의 5 이렇게 되겠죠. 8분의 5니까요. 0.625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핵심 5번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되겠습니다. 개념에 의하면 작업 지반의 경사가 1% 변화됨에 따라 작업 차량이 극복해야 할 저항은 장비 중량의 1%다. 그러니까 1%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1%니까 0.01이 되겠죠. 0.01 톤이죠. 그죠? 자, 총 장비 1톤에 대해서 0.01톤만큼의 경사저항이 필요하다. 이건 앞에서 공식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장비 중량이 18톤인 차량이 평지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림풀이 얼마냐 하면은 8톤이라고 하면은 그림과 같은 경사를 올라갈 때 림풀이 얼마냐.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자, 핵심 5번 문제가 되는데요. 5번 문제는 되면 문제 5번이 되는데요. 자, 평지에 이렇게 있다. 평지에 있는데 이것이 경사를 올라간다. 자, 여기서 림풀이 얼마냐면 평지에 있을 때는 자, 평지에서는 8톤이다. 그죠? 8톤. 8톤인데 이 경사가 어떻게 돼요? 수평 200m에 경사가 수평 200m에 연직거리가 15m가 됩니다. 15m. 자, 우선 경사부터 알아야 되겠죠? 경사. 자, 경사 I는 어떻게 됩니까? 수평거리분의 자, 수평거리분의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200분의 15가 되니까 자, 이게 얼마냐면 0.075입니다. 자, 0.075니까 곱하기 하나 둘 하면 얼마야? 7.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요의 림풀은 얼마냐? 자, 림풀은 자, 평지에서 림풀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경사저항을 더하면 되겠죠. 그죠? 평지에서는 8톤이 나왔어요. 8톤. 자, 8톤이 나왔습니다. 톤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공식 두 개 중에서 밑에 걸 써야 되겠죠. 그죠? 0.01 곱하기 장비의 총중량 곱하기 경사인데 경사는 어떤 단위를 지분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퍼센테이지를 지분해야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요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0.0이라는 개념은 뭐다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1%다. 1%. 저 이건 다르게 하면 맞나요? 10kg 퍼 톤이었죠. 그죠? 10kg. 물론 이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0.01 곱하기 장비의 총중량 곱하기 경사였고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10kg 곱하기 장비의 총중량 곱하기 경사였는데 이것을 쉽게 보면 뭡니까? 0.01톤하고 10kg 어떤 차이 났죠? 0.01톤은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10kg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이거 뭐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다 같은 말이다. 되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죠. 자, 8 더하기 0.01 곱하기 장비의 총 중량이 얼마냐면 18톤이었죠. 18톤 곱하기 경사가 7.5%. 7.5%라니까 9.35 톤이 필요하다. 뭐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문제 6번인데요. 한번 보죠. 중량이 8톤인 트럭이 15톤의 흙을 실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문제 해설을 보면요. 총 중량이 얼마냐면 중량이 8톤, 트럭 자체의 무게가 8톤인데 짐을 15톤 실었으니까 얼마예요? 총 장비의 중량은 23톤이 되겠다는 거죠. 8 더하기 15니까요. 자, 그건 좀 이따 해설에서 보고요. 자, 비포장 6% 경사를 올라간다. 이도라의 회전저항이 45kg/톤이고요. 그러니까 총 장비의 중량 1톤당 45kg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구동력을 계산했어요. 경사저항은 10kg/톤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문제이지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총중량이죠. 총중량은 트럭 무게, 장비의 중량 더하기 트럭이니까, 짐이니까 8 더하기 15 하니까 23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림프를 해야 되는데, 자, 림프는, 자, 우선 첫 번째가 회전저항입니다. 회전저항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경사저항인데, 자, 우리가 공식은 나왔죠. 자, 이것은 뭡니까? 회전저항 개수 곱하기 장비의 총 중량이었고요. 더하기 경사저항은 얼마입니까? 자, 경사저항 개수 곱하기 장비의 총 중량 곱하기 경사였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단위를 톤으로 쓰기 위해서는, 림프의 톤의 단위를 쓰기 위해서는, 자, 얼마입니까? 여기 0.01을 써야 되는데, 톤으로 안 하고 만약에 킬로그램으로 한다면, 왜? 회전저항 개수가 45kg/톤이니까 이것도 톤을 써야 되죠. 그럼 얼마일까요? 이거는 10kg/톤이었죠. 그죠? 그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회전저항 개수 45 곱하기 장비의 총 중량 23톤 더하기 경사저항 개수 10kg 곱하기 장비의 총 중량 23 곱하기 경사가 몇 프로냐면 6% 경사입니다. 6% 곱하기 6을 하니까 이게 얼마냐면 2415kg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0.01을 잡아놓으면 안 되죠. 그죠? 왜 이게 kg/톤이니까 회전저항 개수가 45kg, 총 장비의 중량 1톤당 45kg이 필요하고요. 경사 개수, 저항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 장비의 1톤당 10kg 필요하니까, 자, 물론 이거 1%대죠. 그러니까 경사를 곱해줬고요. 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을 보면요. 자중 12톤인 스크래퍼가 15톤인 흙을 싣고, 자, 그러니까 총 중량은 얼마입니까? 12 더하기 15 하니까 27톤이겠죠. 자, 우선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보고요. 흙을 싣고 경사 4%의 비포장 언덕길을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내려간다 그랬으니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경사저항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스크래퍼의 소요 구동력은 얼마냐? 자, 한번 요걸 보죠. 자, 이 경우는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장비의 총 중량은 나왔습니다. 자, 장비의 총 중량은 얼마죠? 12 더하기 15니까 27톤이 나왔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림풀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림풀은, 자, 어떻게 돼요? 회전저항 더하기 경사저항인데, 내리막을 내려가니까 이 저항이 마이너스 돼도 된다는 거죠. 요것을 주의하시라 그죠, 요걸. 자, 회전저항 개수가 얼마였습니까? 12였, 자, 문제가, 자, 이것도 여기에 그대로 지워 넣어보죠. 자, 회전저항 개수. 자, 회전저항 개수 곱하기 장비의 총 중량 마이너스 경사저항 개수 곱하기 총 장비의 중량 곱하기 경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회전저항이 45 곱하기 장비의 총 중량 27 마이너스 경사저항 개수가 얼마입니까? 10kg
곱하기 장비의 총중량 27 곱하기 경사가 몇 프로냐면 4%에 나왔습니다. 4%. 하니까 이것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135kg인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회전저항 계수가 얼마입니까? 킬로그램 per 톤이니까. 자, 45. 이건 얼마입니까? 경사저항 계수는 얼마에? 10kg per 톤이라는 거죠. 장비의 총중량, 경사인데. 자, 내리막을 내려가니까 마이너스다는 거. 요거 주의하십시오. 문제를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읽어 주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2장 건설 기계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는데요. 이곳은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보셔서 알지만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장과 연관된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한 2장 내에서도 서로 다른 뭐 샤벨거나 롤러나 트럭, 덤프트럭하고 연관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장의 개념을 모르면 2장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혼합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두 내용에 대해서 동시에 검토하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자릿수를 반드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